자, 보세요. x에 0부터 n-3까지 넣으면 확률이 다 n 플러스 2분의 1이란 뜻이야. 뭐 확률 분포 표로 작성을 해본다 치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n-2일 때, n-1일 때, n일 때 확률값 3개는 이제 요거죠. 준성? 이해되지? 그러면 일단 n을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확률 합이 1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15분의 6 아니야. 맞아요? 그럼 이쪽이 15분의 9가 돼야 되는 거잖아. n 플러스 2분의 1이 몇 개 있냐는 거지. 준성아, 너한테 내가 물어봐도 되겠니? 0부터 n-3까지 요 밑에 확률 몇 개일까? 몇 개? 개소리죠? 예를 들어 0부터 10까지다 그러면 11개잖아. 그지? 0부터 n-3까지다 그러면 n-2개 아니야. 여기 15분의 9라고. 그럼 9n 플러스 18은 15n-30이니까 6n이 48이다. n 몇이에요? 8. 되고 있어? 그럼 이거 뭐야? 5, 6, 7, 8. 그 다음에 얘네 다 10분의 1. 됐지? EX 가자. 10분의 0,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5까지 10분의 15. 그 다음에 15분의 12, 15분의 14, 15분의 16. 준성아 돼? 그럼 2분의 3 플러스. 얘 계산하면은 14 색인 거니까 몇이니? 계산 좀 해봐라. 28에다가 14 더하면 42야? 그럼 3으로 나누면 요거 14고 요거 5죠. 자, 계산. 5배. 2배. 2번. 되시겠죠? 야, 평소엔 잘하다가 이렇게 뭔가 n 들어가고 변수 등장하면 이걸 왜 안 써요? 이걸 안 쓰더라. 합해서 1 되는 거는 항상 써야 돼. 이산확률 변수에서. 준성아? 이해돼? 만두 줬잖아. 그럼 열심히 할 거지? 그래. 6번 해요. 효성이는 방학 동안 뭐 했어? 자, 다 더해서 1 돼야 되는 거니까 이게 12분의 5, 12분의 3이란 말이야. 더해주면 12분의 8이야. 그럼 얘는 12분의 4야. 뭐 약분을 해도 되지만 약분을 안 한 이유는 EX도 이용해야 되니까 통분되어 있는 형태가 낫거든요. 자, 12분의 5, 8A 해가지고 3A겠지. 왜냐면 이거 12분의 3으로 보셔야 되니까. 자, 이게 12분의 25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요만큼 13이니까 얘가 12가 돼야 돼서 A는 4. 자, 이제 VX 계산하시는 건 뭐 별거 없죠. 자, 1 곱하기 5, 4 곱하기 4. 그 다음에 16 곱하기 3. 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지. 자, 그러면 144로 통분해줘야 되는데 요거 21에 48이니까 몇이야?
69 맞아? 그럼 69에다가 12를 한번 곱해야 되죠. 이거 144로 통분해야 되니까. 자, 요렇게. 828에서 625 빼는 거야. 준성아, 할 수 있지? 오케이. 넘기세요. 안 어렵죠? 자, 7번 여러분 숙제로 하시고 할 수 있고요. 아니다. 7, 8번 둘 다 하자. 자, 7번도 하세요. 오늘 끝내는 날이니까 깔끔하게 합시다. 확률 분포 표까지만 작성하셨으면 성공. 자,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한 개의 수를 선택해가지고 선택된 수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 그랬어. 그럼 약수는 이제 최소 한 개, 최대 몇 개죠? 6 약수 몇 개예요? 4개죠. 1, 2, 3, 6, 4개입니다. 8 약수 몇 개예요? 1, 2, 4, 8 해서 4개예요. 그죠? 최대 4개인 것 같지? 준성아. 열 개 중에 한 개를 택하는 시행이니까 분모는 다 10이고, 약수 한 개인 거 1밖에 없죠? 10분의 1. 약수 두 개인 건 소수들 생각하면 돼. 2, 3, 5, 7 4개. 그 다음에 약수 세 개인 거는 제곱수들 생각하면 돼요. 4랑 9. 그럼 지금 총 7개 했으니까 약수 4개인 게 3개인가 본데? 약수 4개인 거 뭐뭐 있어? 이렇게. 되고 있니? 오케이. 자, 그럼 문제 끝내시면 되죠. EX 구하시고 VX 구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계산 안 할게요. 얘만 하자. 13 더하기 14. 이 정도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8번 하세요. 요거 해석 어떻게 했니?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 6이다 이렇게 해석했죠? 그쵸? 이거 공부하세요. 기억나? 안 나? 야, 예를 들어 뭐 주사위 던지는 시행이 있다 쳐봐. 여기 x 밑에 확률들이 다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로 깔리는 거잖아. 그럼 이것도 1이고 뭐 이것도 1이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문제에서 이 k 쪽에 올 수 있는 얘가 포인트인 거고 얘 최소값이 6이라 그랬으니까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어?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 6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랬지? 자 14번 하세요. 자, 수직선에 원점에 점피가 있는 거고 흰 공 4개, 검은 공 5개로 지금 뭔가 시행을 하는 거야. 자,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가지고 두 공의 색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주머니에 넣을 건데 두 공의 색이 서로 같으면 점피를 양의 방향으로 2만큼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공의 색이 다르면 점피를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시키는 거죠. 그쵸? 일단 색이 같을 확률부터 한번 봅시다. 자, 9C 2분의 4C 2 플러스 5C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네. 여기까지는 계산을 하셨어야지. 자, 98에 70에 나누기 2고 자, 6 더하기 10이에요. 4로 약분하면 9분의 4죠. 그럼 색이 다를 확률은
9분의 5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고 있지? 자, 그 다음에 이 시행을 n번 반복하여 이동된 점피의 위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2x가 10이래. 그럼 얘들아, 시행을 n번 반복할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세 개 같은 사건을 내가 A 사건이라고 한번 해볼 건데, 이 A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뭐 내가 Y라고 하면 이 확률 변수 Y는 바이노미얼 n, 9분의 4를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내 말 이해되고 있어요? 총 n회의 시행 중에서 A가 몇 번 일어나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니까 9분의 4에 관심이 있고 9분의 5는 6건이고. 내 말 이해되고 있지? 근데 점피 위치 x의 평균을 줬단 말이야? 그럼 좌표값 x는 어떻게 되는 거야? 준성아, 사건 A가 Y번 일어났어. 오케이? 그러면 점 P를 X축의 양의 방향으로 2씩 이만큼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10번 일어났으면 20 갔겠지. Y번 일어났으면 2Y 가겠지. 2Y만큼. 그 다음에 음의 방향으로 얼만큼 가야 돼? 얘가 Y번 일어났어. 준성아. 그럼 일어나지 않은 횟수는? 오, 그렇지, 그렇지.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1을 곱해버리면 되잖아. 그럼 음의 방향으로 이동되는 양을 우리가 적용시켜 줄 수 있는 거잖아. 어, 3y-n이네요. 이해되고 계세요?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려워요. 14번 별표 쳐놔. 그럼 여기서 2y는 9분의 4n인데 이 2x는 y에다가 3배하고 n 빼놨으니까 여기다가 3배하고 n을 빼는 거야. 되세요? 이게 지금 문제에서 30이라고 준 거죠. 10이라고 준 거죠. 그럼 n은 몇입니까? 32예요. 이렇게 하나씩 찾아가는 거야. 괜찮겠어? 화이팅이다. 자, 이제 이 짓을 3n번 반복할 거야. 90번 할 거라고. 이 짓을 이제 90번 할 거예요. 그래서 이동된 점피의 위치를 확률 변수 y라고 한대. 아, 쟤네들이 y를 써놨네. 내가 이 z라고 할게. 되겠어? 그럼 확률 변수 y는 바이노미얼 총 시행횟수 90번에 점피의 위치를 확률 변수 y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이 90번의 시행 중에서 이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얘들아, 너네 이항분포를 단순화시키는데 좀 약하세요. 연습 잘 하셔야 됩니다. W라고 쓰면요, 얘가 바이노미얼 90, 9분의 4. 그러면 좌표 Y는 똑같이 여기다가 2배하고 90-W에다가는 마이너스 1배하고 좌표 Y는 3W-90이야. 자, 여기서 2W가 4니까 40이지. 그렇지? 90번의 시행 중에서 대충 40번 정도 일어난다.
그럼 여기서 VY 구해야 되네. VW는 N, P, Q 9분의 200. 근데 여기 3배 돼 있으니까 VY는 준성아 9배. 그지? 그래서 200이 답이야. 자, 빨리 별표 치시고요. 요 14번은 집에서 복습 꼭 하세요. 아주 좋은 유형이죠. 내 생각엔 9월에 28, 29, 30에 요 내용이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알겠어? 2단원 딱 뒷부분이고 굉장히 내기 좋은 단원이지. 여기에 조건부를 살짝 추가한다든가 해서 자, 15번 하실 필요 없고 넘기세요. 자, 16번은 한번 시켜봅시다. 이 면적 1 가지고 노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들 하는 건지. 자, 16번. 자,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는 0부터 2a까지고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이 전체 사다리꼴의 넓이가 1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자, 윗변의 길이는 a-b, 그 다음 아랫변의 길이는 2a, 절반해서 높이 5분의 1을 곱해주면 1이 돼야 돼. 그럼 3a-b는 10. 요렇게 일단 식이 하나 잡히지.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a보다 클 확률 구해달라 그랬는데 요 면적 구하는 거 아니야? 그럼 밑변은 a고 높이 5분의 1이니까 10분의 a는 2 곱하기 b보다 작은 면적. 그럼 얘는 밑변 b의 높이 5분의 1이니까 10분의 b죠. 이해되고 있어요? 그럼 10 곱해주면 a는 2b란 말이야. 여기다 2b 넣어주면 5b는 10, b는 2고 b에 2 넣으면 a가 4지. 돼요? 아무것도 아니죠. 자, b부터 a까지 면적 물어봤습니다. 얘가 2고 얘가 4니까 이 직사각형의 면적은 2 곱하기 5분의 1. 그래서 5분의 2. 2번이고요. 자, 여러분 17번 해보실 건데 일단 17번은 별표를 하나 치긴 치세요. EBS 연계율이 이제 50%가 넘어가는 수능이잖아요. 그러니까 특이한 문제는 이게 참 공부 효율적으로는 별로지만 특이한 문제는 당연히 챙겨가야 돼. 맞지? 자, 문제를 좀 같이 읽어보고 여러분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단서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풀어보실 건데. 자, A는 3보다 크거나 같고, B는 양수인, 이거. 두 실수 A, B에 대하여 두 연속 확률 변수 X, Y가 갖는 값의 범위는 0부터 A까지고 0부터 A까지래. 그리고 X의 확률 밀도 함수를 지금 fx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Y의 확률 밀도 함수는 gx라고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 직선 자체는 별게 아니죠. 원점 지나고 기울기가 b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0부터 a까지. 그럼 면적 1인 걸 이용해서 뭔가 나올 거예요. 이건 뭐예요? 얘들아, 2a-2분의 x 이게 쫄리니? 그냥 이게 기울기고 원점 지나는 거거든. 그쵸? 그럼 gx도 일단 원점 지나는 직선으로 시작은 하는데 딱 2부터는 상수함수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긴 게 gx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fx랑 gx를 같은 좌표 평면상에 그려놓으면 교점이 생기나 봐. 그 교점이 C. 되세요? 자, 여기서부터 풀어보세요.
자, 일단 지금 0부터 a까지 확률 밀도 함수를 그려내야 되는 거고, 이 gx를 그리기 위해선 중간에 2인 지점이 필요해요. 뭐 대충 여기라고 쳐볼까요? 자, fx는 bx인데 a까지 그릴 거고 원점 지나는 직선이니까 삼각형이 될 거야. 맞아? 그럼 밑변 곱하기 몇, 높이가 2가 돼야 되지 않니? 그치? 그럼 지금 밑변이 a고 높이는 여기에 a를 넣은 함수값이 되는 거라고. 맞아? 그럼 밑변이 a고 높이는 ab인데 얘랑 곱해가지고 면적이 2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제 뭐 a제곱 b는 2다 라는 식을 하나 얻어줄 수는 있죠. 여기다 쓸까? 준성아 이해되고 있니? 그러면 여기를 굳이 ab라고 쓸 필요는 없고요. 면적이 1 나와야 되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가 2 나와야 되니까 여기 a분의 2라고 쓰시면 돼요. 자, 이게 fx.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있잖아. 0,0 지나는 직선이긴 한데 2를 기준으로 상수함수로 가야 되니까 올라가다가 꺾여야 된단 말이야. 근데 면적은 1로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아마 처음에 기울기가 조금 높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2부터는 상수함수가 되는 거지. 여기가 몇? a-1분의 1. 그리고 둘이 연속인지도 잠깐 보긴 볼 건데 사실 확률 밀도 함수가 끊어져 있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자, 이 넣어 보시면은 약분해가지고 a-1분의 1 맞죠? 그쵸? 그래서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C라는 얘기야. 자, 여기서부터 S1, S2 해석 시작해 보세요. 아직 못 그리신 분들 위해 제가 그려드린 거예요. 자, S1을 보시면요. X가 C보다 작은 면적하고 Y가 C보다 작은 면적의 차를 구하면 S1이다 이런 뜻인데 X는 fx를 확률 밀도 함수로 갖는 거고 Y는 gx를 확률 밀도 함수로 갖는 거니까 X가 C보다 작은 면적은 이 삼각형 얘기하는 거고요. 이해되세요? Y가 C보다 작은 면적은 어디야? 요 사다리꼴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여기겠네. 이게 S1이에요. 이해되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X가 C보다 큰 면적, 요 사다리꼴하고 Y가 C보다 큰 면적, 이 직사각형을 빼주면 이제 S2라는 얘기니까 여기가 S2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리고 나서 S1이랑 S2를 더해서 25분의 8이라는 힌트를 준 거야. 근데 봐. 지금 이 사다리꼴 보이니? 이 사다리꼴에 S1을 더해주면 G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이 돼가지고 S1 플러스 사다리꼴이 1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 S2 플러스 사다리꼴 하면 어떻게 돼요? 확률 변수 X로 둘러싸인 면적이 되는 거니까 S2 플러스 사다리꼴도 1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S1이랑 S2는 같은 거야. 그럼 여기가 25분의 4가 되는 거지. 괜찮니? 여기도 25분의 4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만져줄 수가 있냐면 이 면적이 25분의 4인데 전체 면적은 1이잖아. 그럼 면적비를 보면 4대 25야. 그럼 닮은 비는 2대 5인 두 삼각형인 거 아니에요? 맞죠? 닮은 비가 2대 5입니다. 여기가 2대 5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는 3대 5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a-1분의 1, a-1분의 1 때 a분의 2가
3대 5가 되는 거죠. 되시죠? a분의 6은 a-1분의 5 6a-6은 5a 여기서 a 값이 6이 나오네. 되나요? 그럼 a가 6이면 36이 넘어가서 b는 18분의 1. 자, 그 다음에 c를 구하기 위해선 fc는 gc 한번 쓰면 되지 않을까? 자, fc는 c를 저기다가 넣은 bc, 즉 18분의 1c. 자, gc는 그냥 a-1분의 1이니까 5분의 1이지. 되고 있니? 그러면 c는 5분의 18. 자, 문제 끝내자. b, c 분의 a 30. 되세요? 자, 별표 치고 집에서 풀어보는 겁니다. 특이한 문제예요. 그렇지? 이런 거 이제 챙겨가야 되는 거야. 자, 잘하셨고, 좀 쉬고 와서 유형 6번부터 하겠습니다. 35분까지 쉬세요. 이 5를 표준화시킨 결과랑 이걸로, 그다음에 K를 표준화시킨 결과가 부호가 서로 반대겠죠. 그렇죠? 몇 이상일 확률이랑 몇 이하일 확률이 같으려면 표준화시켰을 때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두 지점은 평균을 기준으로 부호가 반대겠지. 준성 이해되니? 그냥 이렇게 끝내시는 거고 바로. 자, 다음 넘겨서. 자, 19번 안 보셔도 되고, 자, 20번 해보세요. 자, 표준화시킨 결과 확률이 0.477이라 그랬으니까 요 m은 표준화시키면 0이고 k를 표준화를 시키는 거야. 자, k-m에 뭘로 나눠야 돼요? m분의 2로 나눠야 되죠. 그럼 2분의 m을 곱한다 칩시다. 이 표준화 결과가 이제 2가 되는 걸 거야. 그쵸? 자, 그러면 m, k-m이 4인 건데 지금 m도 k도 다 자연수니까 얘네도 자연수 또는 정수일 거라고. 그럼 m은 4의 약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m은 1이거나 2거나 4겠죠. 자, m이 1이면 1 곱하기 4가 돼야 돼서 k는 5고, m이 2면 2 곱하기 2가 돼야 돼서 k는 6이고 4고, m이 4가 되면 요게 4가 되면 이게 1이어야 돼서 k는 5죠. 잠깐만, m이 2면 k-2가 2가 돼야 되니까 k는 4고, m이 1이면 k-1이 4가 돼야 되니까 k는 5고, m이 4면 k-4가 1이 돼야 되니까 k는 5지. 그래서 문제에서 mk의 최대값 구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20. 안 어렵죠? 자, 다음. 자, 21번을 저번 시간에 했습니까? 했죠? 꼭 다시 풀어보시고요. 자, 22번 해보세요. 응? 못 구워. 자, 정규 분포 3,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니까 확률 변수 x는 이 x의 확률 밀도 함수를 그렸을 때 평균이 3인 정규 분포 곡선이야. 그리고 gx는 fx-k라 그랬으니까 fx를 k만큼 움직인 거죠. 근데 문제에서 k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어느 정도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gx가 됐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돼.
자, 그럼 평균은 뭐 3 플러스 K일 거고, 그래프의 모양이 바뀐 건 아니니까 이 시그마가 2인 건 여러분들이 캐치를 먼저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밑에 해석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 도와드릴게요. 자, 이 x에 대한 방정식의 해는 gx는 ft 또는 fx는 ft야. 자, fx랑 gx는 그려져 있고요. 이 ft 함수는 뭐냐면 상수 함수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 t가 여기야. 그럼 여기가 ft지? 그럼 이게 y는 ft여서 이 교점 3개가 이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예요. 해보세요. 자,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ht라고 했는데 이 ht는 t가 알파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 그랬어. 자, 얘가 알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t가 3이면 이 f3은 어디 있어? 여기 있죠? 맞아요? 그럼 이게 y는 f3이라는 그래프가 되면서 교점 몇 개? 2개. 맞나요? 그래서 얘가 h3이고 2입니다. 그럼 ht는 3을 만족시키는 t의 최대값, 최소값이 5랑 1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럼 ht가 3이라는 건 교점이 3개란 얘기지. 맞아요? 맞아요? 이거 교점 2개니까 2였잖아? 얘가 내려와서 이렇게 생기면 t가 뭐 이런 데여가지고 ft가 이렇게 생기면 교점이 4개지? 그럼 교점이 3개려면은 ht, 아니 ft가 어떻게 그려져야겠어? 이렇게 그려져야 되죠. 맞아요? 그럼 얘가 f잖아? 그럼 t는 어디야? 여기 아니면 여기겠네. 여기는 t 값을 이용해서 ft를 그리는 거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그래프의 중심이 되는 이 점이 5니까 이 3과 평균도 5에 대해 대칭이 있겠죠. 저기 7이고요. 문제 끝. m 몇? (7) 시그마 몇? 2 k 몇? 4 k가 왜 4야? 그래프가 4칸 밀려 있잖아. 여기 4인 거지. 안 어렵죠? 여러분 그냥 문장만 깡패 같아 보이는 것 뿐이야.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아주 자주 나오는 형태의 문제예요. 이제 특이하진 않고 공부를 꼭 해주셔야 되는. 자, 넘겨서 유형 7번 보자. 자, 24번 푸세요. 이번 구모의 애들아 통계 4점짜리가 꼭 나올 거야. 반드시 맞추셔야 됩니다. 반드시 맞추셔야 돼요. 자, 어느 대학교 해외 인턴 프로그램 영어 시험 점수가 평균이 845점. 자, 정보 정리를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 다음 표준 편차가 10점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는데요. 이 해외 인턴 프로그램 영어 시험 응시자 중 영어 시험 점수가 상위 10% 이내인 응시자가 2차 시험의 대상자가 된다 그랬어. 그러면 내가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렸을 때 상위 10%에 도달하는 게 목표가 되는 거지, 과연 이 점수는 몇 점일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K라고 씁시다. 자, 그러면 여기가 0.4일 테니까 우리가 이걸 표준화시킨 결과 오른쪽 면적이 0.1이 돼야 되는 거지. 이해되시고, 자, 0.4 보이시죠? 자, 얘가 1.3입니다. 자, 그럼 13이니까 K는 858점이 되는 거지. 안 어렵죠? 안 어려워요. 답은 4번. 25번 하세요. 준성 이해되지? 어느 전기자동차 배터리 공장에서 생산되는 배터리 한 개의 용량이 평균 78kW 시 표준 편차가 시그마 kW 시 를 따르는데 임의로 선택한 배터리 한 개의 용량이 72kW 이하일 확률이 여기가 0.07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가 0.43이겠지. 그럼 72를 내가 열심히 표준화를 시킨 결과는 여기는 0.43, 1.5에 부호가 반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괜찮나요? 그럼 위에가 마이너스 6이니까 시그마는 4죠. 너무 쉽죠? 맞추셔야 돼요. 넘기세요. 자, 유형 8번. 이제 이항분포랑 정규분포를 연결시키는 거. 자, 27번 푸세요. 자, 한 개를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나오는 눈의 수가 3의 배수이면 10점을 얻고 3의 배수가 아니면 5점을 얻는 게임이 있어. 그러면은 지금 10점 얻을 확률이 3분의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점을 얻을 확률이 3분의 2가 되는 거죠. 자, 이 게임을 72번 반복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사건을 내가 A 사건이라고 했을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X라고 잡아주면, 얘들아 이 이항분포 세팅하는 거 연습 좀 잘해야 돼. 이 X가 바이노미얼이 되는 거지. 72, 내가 얘를 A로 잡았으니까 이제 3분의 1이 P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나는 점수에 관심 있잖아. 그럼 점수를 다시 잡아줘야 돼요. 이 A 사건이 X번 일어나면 점수는 10X점을 얻는 거란 말이야. A 사건이 X번 일어나면 이 A의 여사건은 72-X번 일어나겠지? 여기에는 5를 곱해서 내가 점수를 획득하는 거죠. 자, 이렇게 X와 Y의 관계식을 작성하는 중학교 1학년 수학 정도면 됩니다. 10X-5X 그 다음에 플러스 몇이냐? 360이니? 그럼 여기서 2x가 나오니까 여기서 뭐 2y도 구할 수가 있겠지. 되시죠? 여기다가 5배 해가지고 360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점수를 내가 510점 이상 얻을 확률을 구해주는 거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표준화가 들어가면 되죠. 510-480 나누기 표준 편차. 자, 표준 편차 구해보자. 24에 3분의 2를 곱하면 되지. 그럼 16이네. 그럼 얘는 25 곱하기 16. 되죠? 5배니까 25배 되는 거지? 그럼 시그마 y는 준성아. 이렇게. 자, 그래서 1.5 이상일 확률 구하시면 돼요. 0.0668. 되죠? 잘하셨고. 자, 28번도 빨리 해보세요. 이건 시간 조금만 줄게.
숫자 0, 1, 2, 3, 4 중에서 서로 다른 두 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모든 두 자리 자연수 중 임의로 하나를 택하는 시행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4개고 그 다음에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4개겠죠. 왜냐면 10의 자리에 온 건 1의 자리에 못 오니까 전체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일단 16개고 이 16개에 공이 들어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걸 960번 반복해가지고 뽑은 두 자리 자연수가 짝수인 횟수에 관심이 있어요. 짝수인 사건의 확률을 구해봅시다. 16분의 짝수가 나온다라는 건 끝이 0으로 끝나거나 끝이 2로 끝나거나 끝이 4로 끝난다는 얘기고 끝이 0으로 끝나면은 앞에 쓸 수 있는 숫자는 1, 2, 3, 4 해서 4개고 끝이 2로 끝나면 앞에 쓸 수 있는 숫자는 1, 3, 4 해서 3개고 밑에 것도 3개야. 그럼 총 10개네. 8분의 5의 짝수가 나올 확률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짝수가 나오는 횟수를 이렇게 문장을 알겠지? X라고 하면 얘가 바이노미얼 960컴마가 되는 겁니다. 되세요? 960번에 시행을 하는 거지. 8분의 5분. 그럼 얘가 이제 정규분포 노말을 따를 거야. 되죠? 이렇게 하면은 120인가? 5 곱하면 600이니? 그 다음에 600에다가 8분의 3 곱하면 4로 뗐을 때 150에 2니까 75가 3개네? 75 3개면 몇이야? 225? 15제곱. 자, 그래서 이 횟수 X가 624번 이상일 확률 구하시는 거예요. 표준화해서 624 빼기 615니까 3으로 나눠주면은 15분의 24가 5분의 8이 되지 않나? 1.6이네, 그치? 자, 그래서 1.6 이상일 확률 구하시면 됩니다. 0.0548. 2번. 돼. 준성아, 되냐고. 야, 27번, 28번 똑같잖아. 그리고 얘들아, 이거 쉽잖아. 아니냐? 이거 4점이야. 이거 4점으로 나오면. 이거 맞춰야 돼. 자, 넘겨서 유형 9번. 자, 여기서부터 이제 평균의 분포네. 글쎄, 여러분, 내 생각엔 31번 정도만 하고 가면 되지 않을까요? 31번 하세요. 29, 30은 너무 쉽고. 흰 공 3개랑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 상황인 거니까 일단 전체 경우의 수 5C3.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 그랬어. 그러면 흰 공은 하나 나오거나 2개 나오거나 3개 나올 거예요. 흰 공이 0개 나올 수는 없습니다. 자, 흰 공이 3개 나오는 상황은 이렇게 3개 나오는 3C3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흰 공이 2개 나온다는 것은 3C2 곱하기 2C1 되시죠? 흰 공이 하나 나오는 건 3C1 곱하기 2C2 이렇게 해서 EX를 구하기 굉장히 쉬워요. 계산해주면 10분의 32, 3, 18 되죠? VX는 자, 제평 1 곱하기 3 4 곱하기 6 9 곱하기 1 여기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지. 자, 계산. 자, 위에 게 12, 36이니까 5분의 18이잖아? 5분의 18이면 25분의 90이죠. 그래서 25분의 9가 VX야. 그럼 V5X 플러스 1은 VX 바부터 구해야겠죠. VX 바는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천을 하는 거니까 n배 줄어들지. 그 다음 v 5x바 플러스 1은 x바에 5 곱해져 있으니까 얘가 25배 되시죠? 자, 이게 1. 그럼 n은 9네. 괜찮겠어? 아무것도 아니죠? 자, 다음 넘겨서 유형 10번. 자, 표본 평균의 분포 갑시다. 자, 33번 하세요. 쉽습니다. 이것도 쉬워요. 공식 잘 생각하시면서. 자, 봅시다. 어느 패스트푸드점에서 판매하는 오렌지 에이드 한 잔의 용량은 평균이 450ml, 표준 편차가 16ml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대. 자, 이미 추출한 N잔의 용량의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한다 그랬어. 그럼 얘는 450, N분의 16제곱을 따르겠죠. 근데 이 X바가 446 이하일 확률을 구해서 0.1587 이상이 되게 만들겠대. 자, 이제 Z를 표준화를 시켜주면 마이너스 4 밑에 루트 n분의 16을 깔아, 루트 n분의 4를 깔아야 되잖아. 루트 n분의 4를 까지 마시고 4분의 루트 n 이렇게 올려요. 해주면 0.1587 이상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루트 n인 건데 이쪽이 0.1587이 되는 순간을 일단 생각을 해보면 이쪽이 0.3413일 거 아니야? 그럼 이 마이너스 루트 n이 마이너스 1이랑 같아지는 순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치? 근데 이 면적이 0.1587보다 더 넓어지려면 이 마이너스 루트 n이 더 오른쪽으로 와야겠어요? 왼쪽으로 가야겠어요? 더 오른쪽으로 와야겠니? 더 왼쪽으로 가야겠니? 뭐라고? 야, 너 저기 생각 안 해? 여기 0.1587보다 면적이 넓어져야 된다고. 그럼 이 마이너스 루트 n이 오른쪽으로 와야겠어? 왼쪽으로 가야겠어? 오른쪽으로 와야 이 면적이 넓어지겠지. 자, 이렇게. 자, 답은 뭐야? 아, 16이네. 답이 3번입니다. 됐죠? 준성아. 근데 보통 부등식이 경계값이 답이니까 등식으로 풀어도 되지만, 이제 연습은 뭐, 이렇게 해야겠지? 34번 하세요. 세 문제 남았어요, 여러분. 자, 모집단은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데 사실 확률 밀도 함수의 특성을 딱 보는 순간 m이 나와야죠. 자, 그 다음 크기 4인 x바를 뽑았으니까 얘는 10, 4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등식 잘 풀어낼 건데 x바 마이너스 m이 2분의 m보다 크거나 같고 x바 마이너스 m이 마이너스 2분의 m보다 작거나 같은 푸실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럼 여기서 x바가 2분의 3m, 여기서는 x바가
2분의 m이 되는 거네. 그럼 g로 바꾸면 가 되는 거지. 2분의 3m에서 잠깐만 m 10이잖아. 그럼 요거 바로 그냥 15라고 씁시다. 이건 5라고 쓰고요. 자, 15를 표준화시킨 결과 15 빼기 10 나누기 이거 그 다음에 5에서 10 빼고 이걸 나눈 거 마이너스 10 이해되니? 그럼 지금 이게 표준 정규 분포 곡선상 여기랑 여기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게 0.3174래. 이걸 절반 해주면 (0.1567이죠) 그러면 요 시그마 분의 10 이 표준화된 결과가 0.1567의 반대편인 뭐 1인 것 같긴 한데 지금 내가 여기 나눗셈을 잘못했겠지. 1587 됐나요? 오케이. 준성아 쉬운 거야. 할 수 있고 이번 9월에 나와. 자, 유형 11번 라스트입니다. 36번 보세요. 어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키는 평균 EM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이 1학년 학생 36명을 추출해 가지고 얻은 표본 평균 X바가 있는 거야. 얘를 이용해서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 신뢰 구간이 이렇게 나왔대요. 그쵸? 그럼 여러분 이게 X바 마이너스 어쩌고 거고 이게 X바 플러스 어쩌고 거니까 이 X바를 구하는 방법은 얘네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돼요. 준성아? 이해되고 있지? 346 그러면은 173이죠. 그렇죠, 여러분? 요 X바는요, 여러분. 요 X바는요. 크기 36짜리 표본 한 개의 표본 평균을 얘기하는 거야. 그치? 이게 아니야. 그쵸? 이 X바의 분포도 분명 정규 분포 M, 36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긴 할 텐데 이거 가지고 M을 추정하는 거라고 지금. 어쨌든 그럼 여기 3.92가 K 루트 N분의 시그마 역할을 하는 거지. 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3.9이라고. 근데 95%로 추정할 때 K는 1.96을 사용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 2죠. 시그마는 12입니다. 다음은 185. 준성아 이해되니? 얘들아 얘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다음 37 진짜 마지막 문제. 자, 모집단이 있고 크기 n인 표본 평균들이 있어. 이 표본 평균을 이용해 가지고 이걸 했더니 0.692로가 나왔어요. 그러면 표준화를 진행시킨 결과
얘가 마이너스 0.5였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마이너스 0.5부터 해야 0.691호가 나오는 거지. 자, 그럼 마이너스 3루트 n 오버 시그마가 일단 마이너스 0.5. 그래서 3루트 n은 2분의 1 시그마, 6루트 n은 시그마. 이렇게 관계식 하나가 잡히고. 자, 99% 신뢰 구간으로 B-A를 하라 그랬는데 이 B-A는 신뢰 구간의 길이로서 제가 외우라 그랬죠. 우리가 L이라고 했던 거. 이 K 루트 N분의 시그마. 맞아요? K는 99%로 할 때 2.58이고. 자, 계산하는 문제야. 자, 루트 n분의 시그마는 6이죠. 됐나요? 문제 끝. (30.96) 5번입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자, 이제 구모를 앞두고 총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긴 해요. 그쵸? 자,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여러 가지 많아. 지금 여러분들이 뭐, 따로 인강 들으시는 게 있는 분들도 있고, 뭐 자기가 기출문제집을 따로 푸는 분들도 있고, 자이스토리라든지, 자기가 기초가 안 돼서 여러 가지 풀고 계실 텐데, 여러분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일단 여러분 절대 우선순위를 놓치시면 안 되거든요. 우선순위를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수특 플러스 수완, 그 다음에 산모, 육모. 여기 문제들 일단 다 암기하셔야 되고, 그치? 암기 될 정도로 문제를 풀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7, 8, 9, 10, 11, 12, 13모음 평가원 기출 저랑 원래 하셨던 거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를 채우시는 거야. 됐죠? 여러분, 이것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알겠죠? 얘는 완벽하게 복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를 하시는 겁니다. 다음 주 9월 2일 모의고사 전까지 얘만 한번 싹 보고 들어가도 성공이야. 알겠죠? 알겠죠? 오케이, 끝. 수고했습니다.